여러 차례 연기된 계약 끝에 드디어 오늘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와,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일단 수험생활에 한 고비를 넘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잘했다! 너무 잘했어요. 화이팅! 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투스가 특별히 준비한 이 자리, 수험생활의 정답, 인생의 정답을 찾고 싶은 청춘들을 위해 기획된 첫 정상회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정상회담의 의장을 맡은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의장을 맡으니까 어깨가 좀 무겁네요. 그래서 한 분을 또 특별하게 모셨는데요. 이 정상회담에 저와 함께 해주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따뜻한 조언으로 입시 정보계의 찐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소장님 김병진 소장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진입니다. 네, 저는 앞에서 뭘 하긴 했는데 네. 저 혼자서 여기서 하는 거랑 좀 다르게 여기 주변에 지금 저 빼고 4분 계신데 4분 다 저한테는 연예인이라 연예인 보는 기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 아까 여기 댓글이 되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네, 소장님 너무 말씀 잘하시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또 류승용 씨 많이 닮았다고 학생들이 댓글 이렇게 많이 달아줬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멋진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투스 홈페이지와 이투스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데요. 방송 내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댓글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답변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요, 딱 의상도 그렇고 이 세트장 분위기도 그렇고 거의 뭐 대선 방송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탑 오브 탑 선생님 3분을 모시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모두 이 늦은 시간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근데 3분 이렇게 자주 보실 일이 있으신가요? 아우, 어색합니다.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뵙고요. 예. 네 번째 뵙습니다. 아, 그래요? 3분 좀 인사 좀 나눠주세요. 너무 뵙고 싶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냈냐고요? 묻잖아요. 이지원 선생님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보셨어요? 아니요, 두 번째. 두 번째.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고개를 돌려버리셨네요. 어떻게 지내셨냐고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오지훈 선생님은 저는 그 정승재 선생님이랑 딱 1년 전에 네. 사제필 맞아요. 저도 같이 있었어요. 네, 그때 같이 맞아요. 했었고 이지원 선생님은 말 섞은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한 1년쯤 전에 인사만 한번 지나가다가 주차장에서 그렇구나. 잠깐 주차장에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아니 이렇게 3분이 등장을 하니까 저희 지금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정말 이 3분의 인기를 제가 실감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근데 오늘 의상 특별히 뭐 컨셉이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게 딱 이렇게 다 다르게 맞춰 입고 오셨어요? 그러네요. 그런 얘기 전혀 없었는데. 컨셉 뭐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뭐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약간 아직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요. 네. 좀 이렇게 원래 제가 1년 동안 지금 계속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살짝 몸을 가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여기가 좀 덥긴 더운데 그래서 끝까지 웃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코 위에 걸 안 벗고. 예, 끝까지 한번. 댓글을 좀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박하영 님이 우지훈 선생님 오늘 보라돌이 컨셉이시군요. 저 보라색 정말 아닌데요, 사랑해요. 오늘? 아까 보라색 아닌데? 이 정상회담 시작 전에 나온 영상에서 이렇게 보라색 옷을 입어서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지훈 선생님 오늘 봉투 모의고사? 네. 예, 체감 접중률 대박, 수특보다 연계율 높았어요.라고. 이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수능을 본 지 조금 수특이라는 돼가지고요. 거는 그 EBS의 그 교재고요. 네. 거기보다 봉투 모의고사 오지훈 선생님 교재에서 더 적중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 아니에요? 야 어떻습니까 오지훈 선생님?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교과 개념 안에 있는 걸로 문제를 만든 거여서 제가 했던 것뿐만 아니라 다수의 많은 교재들과 사실은 겸손하십니다. 아니요, 비슷하게 이렇게 겸손하십니다. 나오고 오늘 지구과학이 사실은 조금 많이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래요? 지구과학이.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일단 좀 많습니다. 좀 아껴뒀다가 네. 이따가 많이 말씀 나눌게요. 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기대하겠고요. 정승재 선생님 덕분에 많이 올랐습니다라는 댓글도 보이네요. 저의 덕분이 아니라
어떻게 수학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아직 점수 안 올랐던 친구들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언제 오를지 모르는 거니까요. 9월 달에 올 수도 있고 12월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끝까지 열심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12월에 오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제일 그럼요, 좋죠. 그럼요. 네. 그게 제일 1월에 오는 중요한 거보다 거죠. 훨씬 좋죠. 네. 예,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생선님 오늘 너무 멋지네요. 뉴스룸 같아요. 라는 댓글도 있고요. 지영쌤 저 저번 달 모고 보고 충격받아서 울었다는 학생인데 저 올랐어요. 너무 감사해요. 짱짱 이쁜이 정쌤. 한마디 두 개가 해주세요. 겹쳤네. 예. 얼굴은 안 보이지만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태블릿 PC 한 대씩 앞에 이렇게 놓아드렸거든요. 틈틈이 올라오는 댓글 보시면서 좋은 내용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6월 모평 라이브 정상회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상회담스럽게 개회사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갑작스럽긴 하지만 정승재 선생님께서 개회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개회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한 25분 전에 들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네. 시작을 해볼까요? 예, 예. 아류는 가라! 여기가 바로 찐이다. 2020 라이브 특강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이투스의 대표 강사 3명,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대표 강사 3명이 뭉쳤습니다. 6평 이투스 라이브 정상회담 지금 시작합니다. 와. 정승재 선생님 근데 되게 화면빨도 잘 받으시네요. 까맣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아,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샤샤하게. 김병진 소장님이랑 예. 저랑 까맣고요. 네, 나머지 그렇죠. 분들은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되게 가운데서 이렇게 까만 사람들 중심을 어둠을 담당하는 아니 너무 멋지세요. 너무 멋지세요. 댓글도 좀 난리가 났습니다. 자, 개회사 참 잘 들었고요. 이어서 오늘 준비한 안건을 본격적으로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선생님들이 전하는 진심 어린 충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갖고요. 두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처음 공개된 평가원에 대한 진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상회담 끝에 보면은 기자들이 질문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1대1 정상과의 전화통화, 이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이투스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그 질문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전화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6월 모의평가 총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목별 총평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학생들이 이제 오늘 시험을 끝내고서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좀 걱정되고 불안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에는 변수가 너무 많았잖아요. 학생들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 정말 많이 불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게 개학이 80일 가까이 미뤄졌고요. 네. 수능이 일정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수업을 듣다가 등교 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어떤 학교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이번 모의고사가 있었고요. 어떤 학교는 중간고사 기간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 원래 같으면 중간고사 끝나고 6월 평가원을 준비할 시간이 한 달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시험 끝나서 쉬고 싶은데 몸은 힘든데 지금 막 준비할 시간도 없고 정말 불안한 상태로 맞아요. 학생들이 시험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혼란이 좀 큰 상황에서도 우리 학생들 사탐 영역을 잘 풀었어야 할 텐데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사탐은 그냥 양극화라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념을 다 끝낸 학생들의 경우에는 너무 쉬웠어요, 선생님. 선지가 고르기가 너무 쉬웠고요. 함정이 없었고요. 배운 대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래가지고 2등급 증발하면 어떡해요? 1등급 50점 나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나오고요. 네. 반대로 이제 개념을 못 끝낸 학생들도 있잖아요. 내신 부담 때문에 개념 강의를 다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복습을 전혀 못했던 학생들은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 이게 누가 쉬웠다고 하는 글을 볼 때마다 멘탈이 막 바사삭 부서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렇게 양극화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시험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미리 준비한 학생들은 웃었을 시험. 네. 그리고 준비가 부족한 학생들은 내가 이제 진짜 해야 되는구나 네. 라고 진짜 심기일전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아직도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않길 바라고요.
저도 학생들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변수가 많다 보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공부하는 게 힘든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의 좀 불안한 심리가 시험에도 많은 영향을 줬을까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교과 과정이 완전히 바뀌어서 뭐 문과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 처음 들어가고 이과는 기하 벡터가 완전히 빠짐으로써 도형 문제가 삼각함수도 미적분에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 21번, 30번 킬러 문제로 나왔었는데 한 문제만 미적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수학 1에서 그냥 수열 쪽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안 그래도 개학도 늦었고 아까 이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불안할 텐데 네. 출제 범위까지도 완전히 확 바뀌어버리는 거라서 좀 많이 불안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가형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꽤 있었거든요. 그냥 딱 읽자마자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가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도 고려해야 되잖아. 이것도 고려해야 되네라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었던 그런 네. 분위기였고 나형 같은 경우에는 가형보다는 좀 쉬웠는데 그래도 확률과 통계에서 한참 동안 생각하거나 아니면 오버카운팅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나는 분명히 맞췄다라고 생각했는데 틀린 문제 되게 많았을 거예요. 아깝죠, 아깝죠. 예, 그런 좀 안타까움. 그래서 학생들 많이 지금 요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불안하고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가형은 좀 어려워서 예. 뭐 이렇게 뭐야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나형은 쉬워서 또 이게 뭐야 이런 그러니까 생각. 놀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형의 극한이라고 나왔던 지금까지 6년 동안 출제했던 기출 문제가 쓸모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건 중학교 도형을 가지고 길이나 넓이 구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삼각함수가 새롭게 들어왔고 그 삼각함수에서도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왜 지금까지 기출 문제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안 풀리지? 당황했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고 더군다나 미적분 쪽으로 아주 깊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한 문제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수열에서 나와버리니까 아이고, 예, 또 억울해요. 황당한 느낌 네. 있었을 거고 그런 느낌일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어서 우리 오지우 선생님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과학 탐구는 어땠을까요? 일단 과학 탐구 다른 과목보다 네. 지구과학을 제가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구과학 관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탐구 영역이 원래 이제 그 응시자 선택자 비율이 과목별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도 이제 특정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좀 난이도 조절을 해서 좀 인원 배분을 좀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지구과학이 선택자가 많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난이도 높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긴 했는데 이제 원 과목과 투 과목의 구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원 과목은 일단 교과 개념 난이도가 대체로 좀 평이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게다가 개정되면서 이제 조금 난이도 있었던 천체 관측과 관련된 내용이 또 빠져버렸고 그러니까 개념 난이도 자체가 조금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체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까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제 오늘 뚜껑이 열린 걸 보니까 이제 깊이를 파고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자료 분석이나 또는 뭐 생소한 형태의 질문들을 많이 넣긴 했지만 사실은 지금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의견 올려주시는 내용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딱히 눈에 띄는 문제들은 여러 교과서에 특정 교과 개념에 대한 서술이 있는데 모두 공통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강조되는 내용들이 물론 주로 나옵니다만 특정 교과서에서만 일부 이렇게 살짝 서술된 내용들을 그걸 알고 있냐 이런 식으로 출제한 문제들이 있어서 애들이 말하는 지역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공부를 충분히 다 한 상태에서 개념 원리를 이해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 난이도가 높으면 문제를 풀이해 나가는 과정이나 뭐 단계나 사고 과정이 어려워서 안 풀리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너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의 질문이 좀 있었던 측면이 그러니까 이제 깊이를 파고드는 부분에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폭을 넓히면서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게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분이 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수학은 어쨌거나 6월이 전범위가 아니잖아요. 그 전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학습의 그 완성도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학습이 많이 되고 덜 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점수의 편차가 좀 생길 수 있고 사탐은 이제 워낙에 그 난이도 조절이 어려워서 막 50이 1컷인 경우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좀 시험을 좀 내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구과학이 특히 이제 이게 천체가 뒤로 빠지면서 이게 쉬워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네. 뭐 이정 쌤한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사탐장 날까봐 지구과학을 잘못 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구과학이 50일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까봐 사실은 한 2년 전 정도부터 계속 지구과학의 난이도를 계속 이렇게 높여오는 네네네. 그런 과정이 있어 왔었잖아요. 네. 그게 이번 시험에도 좀 잘 드러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시점에서 조금 전체 구성에서 좀 이른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첫 번째로 공개가 된 거고 네. 처음 이제 뚜껑이 열린 건데 네. 이거를 꼭꼭 숨겨놨다가 아, 수능 때 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우리는 낼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우리가 받은 거니까 차라리 이게 더 다행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학생들은 그런 걱정과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저기에서 있는 게 하나씩 나오고 저기에서도 하나 나오면 나는 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이걸 완성시킬 수 있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이제 지구과학을 보면 평가원 모의고사는 조금 단순 암기? 그게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묻는 문제들이 간간히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수능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배제가 되고 정상적인 수준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도 낼 수 있다라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된 마당에 네. 그에 걸맞는 수준의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간다면 또 극복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저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또 이게 저희가 뒤에 준비한 코너에서 네. 오늘 시험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네. 선생님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1부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겠지만 또 2부부터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요. 소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뭐 잠깐 언급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특히 오지훈 선생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월에서 조금 비정상적으로 보여도 수능까지 가면 어느 정도 선에 맞춰지는 게 있다. 그리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정 선생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제가 윤리학사상 그 등급컷 잠깐 여쭤봤을 때 애들의 학습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측정을 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뭐 50일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6월 모의평가가 뭐 세 분 다 동의하시겠지만 그 6월 모의평가 점수가 수능 점수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네, 6월 모의평가의 경향이 그대로 수능에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시면서 사실은 저는 오늘 세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면서 학생들이 9월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결시켜서 좀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세 과목 선생님들의 이야기, 소장님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어봤습니다. 지금 댓글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몇 개가 정리되어서 저한테 좀 오고 있는데요. 근데 내용 중에 간간히 좀 보이는 이름이 있어요. 아마도 내일 이투스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과탐 정상회담 라이브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우, 댓글이 뜨겁네요. 댓글 몇 개만 좀 읽어볼까요? 네, 이은수님이 확실히 쌤들 겁나 멋있다. 승재쌤 너무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받아주고 계시는데요. 진짜 정승재는 전설이다. 가슴이 웅장해진다라는 무슨 댓글. 뜻일까요, 저게? 가슴이 웅장해진다. 너무 멋있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런 얘기일까요? 예. 너무 뛴다는 거 아니에요? 비우는 건 아니겠죠. 비우는 건.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가형 쉽다는 기자들 혼내주세요. 유유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말에. 쉽지 않았어요. 가형은 작년 수능보다도 어려웠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 한 2년 전, 3년 전보다는 킬러 문제에서 난이도를 줄인 건 맞아요. 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나머지 문제들.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그 킬러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이 접근하기 되게 쉽게 냈다면 지금은 나머지 문제들도 한참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점수는 많이 올라오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이번에 30번도 어느 정도 생각 좀 할 줄 알면 접근할 수 있었던 수준이었거든요. 네.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21, 29, 30은 좀 쉬워졌는데 맞아요. 거기까지를 못 갔을 거다. 맞아요. 앞에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을 거고 확률과 통계가 지금까지 상당히 쉬웠습니다. 네네. 근데 갑자기 어렵게 이게 좀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많이 고민해야 되는 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다라는 아, 근데 생각. 댓글을 보니까 이분의 이름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요. 많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깜짝 선물로 저희가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 힌트는 오지훈 선생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딱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 이분하고 친하시죠? 네, 많이 친합니다. 아니 댓글에서 이분이 이제 오신다는 이야기를 좀 들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포가 좀 된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게 이분 오늘 이제 통화 연결한다고 얘기하는 친구에 있어서 이미 다 알려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분의 정체는 물리학의 아이돌 백이범 선생님이셨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진짜 선생님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백이범이고요. 6월 모평 보시느라 너무 많으셨네요. 많이 제가 어떻게 좀 기다리셨어요? 자리를 피해야 될까요? 오지훈 선생님도 여기 나와 계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친하신 거 맞아요? 많이 친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방송 처음부터 보고 계셨어요? 네, 보라고 해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나요? 네, 저 계속 지금 셀카 연습하고 있었어가지고. 내용은 못 들으셨군요. 네, 내용을 뭐 자세히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물리 좀 어땠나요? 시험? 물리는 너무 쉬워가지고 네. 학생들이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걱정이 많다는 건 여보세요? 걱정이 많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걱정이 많다는 걸까요? 오늘 그 시험이 그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쉽게 나와서 아마 이제 컷 관련해서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컷 관련해서 이제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아마 이제 학사 일정도 있고 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학습량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물리학이라는 과목이 원래 전통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목으로 많이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개정 이슈도 있고 해서 조금 의도적으로 쉽게 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9월 모평이나 수능은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것으로 보고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네, 오늘 또 시험 보느라 수고한 학생들에게 선생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일단 뭐 마스크 쓰고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을 텐데 시험도 시험이면 코로나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수험 생활이 한층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일단 너무 고생했다라고 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이나 내일은 좀 모평 복귀하면 편안하게 푹 쉬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모두들 수고했네요. 고생했어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과탐 정상회담 라이브가 이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탈 시무 10조라는 첫 번째 안건인데요. 요즘 뭐 핫한 비의 시무 20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좀 나오네요. 갑자기 왜? 이 몇 강 하세요,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B 씨한테 이제 팬이 네. 직언을 한 내용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윙크하지 말라, 브레이크 잇 다운 금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담은 시무 20조가 있습니다. 네. 요즘 정말 학생들에게도 핫한데요. 저희도 진지한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투스가 수험생의 멘탈을 위해 드리는 충원, 수험생 멘탈 시무 10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미리 선생님들에게 3개씩 그리고 소장님께
한 개를 부탁드려서 총 10가지의 항목을 완성해 봤는데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꼭 지켜야 할 내용으로 모아봤으니까요. 모두 집중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순서대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수험생 멘탈 시무 10조 공개해 주세요. 이거는 네. 진짜 선거 방송 같네요. 선거방송 맞죠? 이거는 아까 빠밤. 예. 먼저 정승재 선생님이 주신 내용인데요. 예,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마라. 시무 1조. 예. 예.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마라.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성적이 이렇게 어디 미분을 공부했으면 곧바로 미분 문제가 풀리고 적분을 공부하면 적분 문제가 풀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어느 한순간 이게 미분이야 라고 혼자서 깨달을 때가 와요. 선생님들이 정리해 주는 걸 느껴서 이게 미분이더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네네. 어느 한순간 한 6월 전에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가을 정도에 그 킬러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풀다 보면 이게 그러면 진짜 도구구나 그냥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데 필요한 도구가 되는구나. 그게 미적분이랑 합쳐져서 어떤 문제를 시나리오를 잘 세우게 되는 거구나. 당함수 추론도 그런 거고 초월함수 이야기도 다 그런 거구나. 나중에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탁 튀는 게 아니라 쭉 가다가 학생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오늘 5단계 복습 끝냈다고 해서 개태작 끝냈다고 해서 왜 나는 점수가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고 때가 다 있는 것이다. 근데 한 명도 본 적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끝까지 성적이 안 났다라는 친구는 본 적 없거든요. 끝까지 자신감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제가 또 네. 뽑은 거는 주변에 휘둘리지 않기. 누군가가 문제집을 뭘 풀었대더라. 나보다 수학을 얘가 더 잘하는데 EBS 수능 특강을 어디까지 풀었대더라, 뭐 몇 번 풀었대더라,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몇 번 반복했대더라 이런 얘기에 괜히 나는 좀 너무 늦는 게 아닌가. 지금 개념 상태가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4점짜리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옆에 애들 막 킬러 문제 풀고 있는 거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도 저걸 풀어야 되지 않을까. 나 혼자 뒤처지는 게 아닐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사실 제가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 끝난 다음에 라이브 해설 강의나 이런 거를 일절하지 않아요. 그 이유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얘기거든요. 혼자서 직접 킬러 문제도 완벽하게 한번 풀어봐라. 그걸 왜 해설 강의를 자기가 못 풀었을 때 완벽하게 풀었을 때 해설 강의를 보는 게 가장 맞지. 못 푼 상태에서 어떻게 푸는지 궁금해가지고 들어보지를 마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마라. 주변에 휘둘리지 마라가 네. 그런 뜻으로 제가 한번 그렇죠. 선정을 이렇게 해봤고요. 네. 옆에 친구가 공부하고 있는 거를 한번 보면 맞아요. 불안해져요. 네, 그리고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막 잔상이 떠오르고 맞아요. 그럴 수 저걸 있죠. 저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난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거 아니면 뭐 방송사나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JTBC 이런 데서도 D-100일 여름방학 학습법 해가지고 심지어는 반찬 어떤 걸 먹어야지 수학 문제가 잘 풀린다 뭐 이런 거 막 정해주고 막 고등어 많이 먹어라, 네, 이런 거. 내가 이걸 안 먹어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필요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차피 목표는 12월 3일이니까 그쵸. 서서히 올라가는 거니까 일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시무 3조는 시무 3조 자기 자신을 믿어. 믿기. 누구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 저는 될까요? 이런 댓글 되게 많거든요. 네. 6월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저는 민족의 대이동이라 그래요. 왜요? 나형 학생들, 가형 학생들 중에서 네. 가형에서 나형으로 막 이동하고 아, 그렇구나. 이제 추석, 뭐 설날, 6월 모평, 9월 모평. 9월 모평 끝난 다음에는 저는 재수를 하겠습니다라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포기해버려요? 친구들도 많고요. 네. 끝까지 달려가라. 누구나 올해 만점 받는 친구들도 지금 당장 나 무조건 만점일 거야 이런 생각 드는 것이 아니라 그쵸. 불안한 마음에서 꾸준히 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면 만점이 나오는 거고 1등급이 나오는 거니까 네. 끝까지 가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올해 대이동은 좀 적을까요? 나형이 많이 쉬웠고 가형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네. 아마 민족의 대이동보다는 과목의 대이동?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적분 쪽에 너무 심취했던 친구들이 확률과 통계를 많이 무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에 6월 모평의 수학의 키워드는 뭐니 해도 확률과 통계입니다.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색깔이었고 아마 내년부터는 확률과 통계가 선택 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야 니네 확통 우습게 보지 마라는 얘기를 평가원에서 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작년까지가 확통이 공통 과목이었고 네. 나머지는 이제 공통 과목이 아니었는데 올해 이제 수원하고 확통이 다 공통 과목이 돼버렸지만 그래도 확통 부분에서의 변화가 조금 더 있을 거다. 또는 예. 6월에 그런 변화가 보였다. 예, 6월에까지는 예, 그런 변화가 보이고 그런데 또 이것도 싫어요.
6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왔다고 해서 아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작년 나형 수능 어려웠어요. 근데 갑자기 6월 달에 쉽게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형이 쉬울 거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그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본질만 파고들면 내가 부족한 부분 하루하루 다 발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지. 아 이번에 9월에는 어디가 나왔어, 미적분이 좀 쉽게 나왔어, 그래서 나는 확통을 더 공부할 거야, 이것도 아니고 미적분도 끝까지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킬러 문제 대비하고 맞아요, 맞아요. 확통도 그렇고.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 과목의 이동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예. 하지 않고 예, 맞습니다. 뭐 본질에 충실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결과가 한 번에 나오지 않는 게 저도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대나무를 심었을 때 어떤 한 종류, 대나무의 한 종류인데 5년 동안은 그냥 뿌리만 계속 자란대요. 그래서 이 땅 위로는 1cm도 자라지 않다가 딱 5년째가 됐을 때 갑자기 자라서 한 달 만에 막 10m씩이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과정이니까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시고 또 정말 수능 때 잘 보면 되는 거니까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이제 시무 4조를 확인해 볼 텐데 4조부터 6조까지는 우리 이재원 선생님이 뽑아주셨어요. 먼저 시무 4조,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은 수험생들이 모의고사가 6월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도 여러 번의 연습이 있고 또 이것도 실전이 아닌 연습이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6월 모의고사를 망치잖아요. 그럼 이제 D-200 몇십 일을 갑자기 D-600일로 세기 시작해요. 아, 올해 수능은 글른 것 같다. 이제 내년을 올해는 이미 텄다. 네, 진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 6월 모의고사의 점수에 굳이 이제 다음 수능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에 학생들에게 네 번째로 이 얘기를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은 5번째 시무 제 5조 질책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기라는 표현을 가져왔는데 이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자존감이나 자기애가 좀 부족한 수험생활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와 나는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독하지 못할까? 이제 매일 그런 자책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런 코로나 시국에 잘하고 있어, 앞으로 잘할 거야, 이 정도면 진짜 이제 잘할 계기가 생겼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가 잘못한 걸 탓하느라 마음이 너무 이제 복잡하고 힘든 이런 시기를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 자신을 혼내는 시간보다는 자기를 달래주는 그런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5개월, 6개월 정도가 정말 짧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그 엘리베이터에 갇혀 보신 적 있으세요? 정승재 선생님 엘리베이터에 갇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한 번도 없어요. 상상도 하기 싫으신가 봐. 저 없어요. 그런 적 저는 한번 있으세요?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그래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혼자 갇히셨어요? 아니요, 그때 사람들하고 있었는데도 정말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네. 저가 엘리베이터에 갇혀본 적이 있는데 이게 덜컹하더니 멈췄어요. 네네네. 그리고 비상 버튼이 안 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당자가 오기까지 저는 진짜 영원의 시간 같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1분 30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분 30초도 정말 정말 길어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깨알 홍보. 네. 그 유튜브에서 광고 보기 위해서 우리가 5초를 기다리잖아요. 네. 그 5초가 정말 긴 그쵸, 시간이란 그쵸, 말이에요. 길죠. 그런데 수험생들이 그 5초나 뭐 1분 30초의 그런 특수한 상황은 정말 길고 지루하게 느끼면서도 수능까지 남은 5개월이 너무너무 짧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동안 도대체 뭘 하겠어? 내가 이걸로는 뭐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막 디데이 마음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맨날 수험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부터 수능까지 남은 시간은 기적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맞습니다. 정말 그- 명언 제조기다운 너무 좋은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심리적 시간 뭐 그런 개념 비슷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열흘이 남았더라도 그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굉장히 다른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오지훈 선생님의 시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무 7조. 네, 저는 성적에 일단 좌우되지 말기. 네, 성적에 좌우되지 말기 이거 꼽았는데요. 이제 모의고사는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모의고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잘 풀었다라고 해서 사실 해당 과목의 교과 개념을 정말 다 빠짐없이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생각보다 뭐 기대치는 있었겠지만 조금 점수가 덜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공부가 부족해서 점수가 덜 나올 수도 있지만 특히 탐구 영역은 1, 2, 3교시 치르고 네. 한국사 치르고 이제 오후 늦게 좀 신체적으로 좀 많이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시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컨디션 조절이나 체력 관리가 안 됐는지도 사실은 좀 신경을 써봐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이 부족했다 또는 학습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걸 빨리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점수가 네. 좀 덜 나왔다라는 건 또는 뭐 멘탈 관리나 체력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는 거니까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면 어쨌든 더 발전적으로 노력해서 쫓아갈 수 있는 계기로 마련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좀 계속 잘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꾸준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을 때 탐구 과목은 좀 이제 됐다 했을 때 좀 손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네. 성적 말고 뭐 그 성적이 나오게 된 과정이나 이유 뭐 이런 거를 따져봐라 뭐 그런 그렇죠. 네. 의미로 안 나왔을 때는 안 나온 이유 네. 잘 나왔을 때는 또 거기서 그치지 말고 좀 더 분발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준우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좀 됐다 싶을 때 성적이 네. 떨어진다는 그 말이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요만큼 했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방심하는 순간 성적이 떨어진다는 그 말이 그러니까 가끔 학생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6월이든 9월이든 한 번 1등급이나 만점을 받아 보면 자기는 1등급이 되는 거예요. 네. 왜 그 학교에서도 전교 1등 한 번 해보면 맞아요. 전교 1등인 것처럼 계속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기억에 그냥 머물러서 안주해서 뒤에를 좀 더 준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네. 사실은 잘하다가 막판에 조금 아쉽게 나오면 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기가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렇군요. 실제로 6월 모의평가 너무 잘 봐서 네. 처음으로 저 1등급 맞았어요 이러다가 9월에 떨어지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만에 빠지는 거죠. 이제 수학은 어느 정도 알겠다라고 네.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6월 모의평가는 잘 본 친구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좀 독인 것 같고요. 못 본 친구들한테도 또 독인 것 같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싫어요 6월 모의평가. 올해는 수 나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이번에 또 되게 자신감 있게 생각하는 네. 친구들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처럼 30번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쉽게 너무 간단하게 지금까지 났던 것처럼 신유형 하나도 없이 그냥 다음 수능이었거든요.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자. 자만해서는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성적에 좌우되지 말기라고 얘기해 주셨고 다음 심우 조항은 뭔가요? 네. 실수에 대해 자책하지 말기. 네. 실수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맞습니다. 그럼요.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뭐 답안을 잘못 쓰거나 밀렸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앞서도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 진짜 그 당일 컨디션이나 체력 조절이 안 될 수도 있고 게다가 마스크 끼고 시험 보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모든 시행착오와 실수는 수능 전에 다 경험해 보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일날 만약에 그런 상황을 처음 겪게 됐을 때 대처 능력이 부족해서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보단 맞아요. 미리 한번 실수할 거 다 해보고 맞아요. 경험치를 좀 쌓은 다음에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가장 좀 바보 같은 친구들이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라고 해서 그 21번, 30번 끝까지 답안지 걷어가는데도 끝까지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수능 때는 정말 이번에는 모의평가가 아니니까 더 생각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먼저 답안 작성하고 그냥 기다리는 친구들. 그래서 그거를 9월 모의평가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시간 다 체크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심우 구조를 발표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기. 네, 일단 뭐 사실은 공부라는 게 뭐 계획을 세우고 학습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반복론적인 측면보다는 실천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생 여러분들은 2020년을 살아가야 되고 올해는 어쨌든 수험생 신분으로서 도전을 하는 과정이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2020년을 언젠가 한번 되돌아볼 기회가 생긴다면 이때 이 시간들이 정말 열심히 뭔가에 대해서 몰두하고 노력했었던 그런 시간에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걸 알지만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됐을 때 자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책을 하거나 또는 그쵸. 이제 자존감 떨어지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좋은 추억으로 남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잘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언젠가 지금 이 시간들을 돌이켰을 때 또는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아 그때 내 모습이 어떠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진한 감동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저 또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아주 멋지고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아, 저도 이제 뭐 옛날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버렸는데 유일하게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게 그 고3 때 쓰던 수첩이에요. 그걸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서 제가 제 그 개인 유튜브에서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볼 때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무언가를 위해서 이렇게 몰두하고 열심히 했던 적은 바로 이때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할 때면 그 수첩을 보게 돼요. 그럼 그 안에 써 있는 문구들이나 노력해야지, 잘해야지, 정말 성공해야지 이런 저의 다짐들이 지금도 저한테 그 큰 추억이 되고 힘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수능을 본 지 뭐 한 20년이 됐죠. 네. 20년 정도 됐는데, 예. 20년 아니다. 15년. 깜짝 여러분, 15년입니다. 제가 수학을 못해요. 15년입니다. 20년 아니고 15년. 15년이 됐는데, 그때 15년 전에 이렇게 썼던 수첩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울림이 있을 만큼, 여러분들도 15년 뒤에 이렇게 봤을 때 내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던 시간이 이 시간이었어라고 할 만큼 최선을 다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댓글에 지영쌤 말을 좀 더 듣고 싶다고, 뭐 추가적으로 선생님도 얘기 들으시고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지영쌤의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 오늘 질문이 많이 없어서 아쉽다. 지영쌤 이 댓글 보신다면 손인사 해주세요. 저는 지영쌤 유튜브 영상 중에서 네. 나는 너희들 솔직하게 이해가 안 돼. 성적을 올리고 싶다고, 살을 빼고 싶다고,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자기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찔리는 거예요. 저도 살을 너무 빼고 싶은데 좀 빠지는 것 같다 다시 올라오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저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지영쌤? 똑바로 못해. 아니, 선생님, 그러면요. 우리 오늘 학생들한테 정신 번쩍 들라고 한번 카메라 보시면서 똑바로 못해 그거 한마디 해주세요. 정신 반짝 들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법 알려달라고? 진짜 몰라서 물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지영쌤이 똑바로 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이 주신 실무조항 발표해 주실까요? 네, 저는 매일매일이 수능이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세 분이 다 말씀 주셨는데 그런 거죠. 앞에 있는 시간들을 수능을 위해서 연습으로 써야 되는데 앞에 있는 시간들을 연습으로 쓰지 않고 수능 가서 연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학을 어떤 부분을 잘 못한다 그러면 그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모의고사 때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모의고사 때는 실험을 안 해보고 수능 가서 그걸 실험을 해보니까 수능을 망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능 이전에 매일매일을 수능처럼 긴장되게 지내는 게, 그래서 수능날 가서 긴장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수능을 망치고 오는 애들 중에 제가 제일 뭐 어떤 의미에서는 안타깝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안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수능 전날 잠을 못 잤었는데. 속상하다. 네, 수능 전날 잠을 못 자는 친구한테 제가 꼭 뭘 물어보냐면 모의고사 전날은 잘 잤냐고 물어봐요. 모의고사 전날은 잘 잤대. 그러니까 모의고사 전날은 잘 자는데 수능 전날은 왜 못 자냐고 물어보면 수능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모의고사 전날도 못 자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래서 못 자고도 시험을 보는 걸 연습을 해봐야죠. 못 자는 친구들은. 네, 그러니까 그래야만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뭐 좀 이게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남아있는 기간에 매일매일이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잔인하긴 하죠. 제가 좀 꼰대라서 그래요. 매일매일이 수능이다. 이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라. 뭐 이런 좋은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댓글 중에요. 이게 눈에 띄네요. 복승미님이 딱 봐도 누군지 알겠어요. 왼쪽은 예능인, 가운데는 아나운서, 오른쪽은 초빙 게스트. 이렇게 세 분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 예능인 예능이. 어떠세요? 이제 다음 달에 어화둥둥이라는 신곡 나오고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또 트로트 앨범 신곡을 예, 맞습니다. 내신다고 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렇게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듣고 기분 전환도 하고. 그 생선님의 편지라고 제가 그 2월 달에 곡이 하나 나왔었는데 네. 그래도 애들 힘들 때마다 들으면서 울고 막 그런다는 얘기, 힘든다는 얘기 들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기 잘했다. 너무 좀 주책 맞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그냥 나의 길을 가련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화둥둥이 좋은 의미잖아요. 신이 나서 막 이렇게 그럼요. 어화둥둥 하는 거니까 네. 우리 친구들도. 잠깐 한 소절? 그래요? 굳이?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창피해요. 한 번씩 한번 해주세요. 어화둥둥 내 사랑 딸까지. 어화둥둥 내 사랑. 어화둥둥 내 사랑. 예, 다음 달에 발매된다고 하고요. YJ 윤정님은 지영쌤 낯가리시는 건가? 너무 귀여워요. 저는 선생님, 저는 근데 그 선생님 이렇게 강의나 이런 데서 되게 카리스마 있으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소녀 같으시고 귀엽다고 말해도 되나요? 너무 귀여우시네요. 일단 뒤에 칠판이 있고 이렇게 분필이 한 4자루 끼워져 있어야 제가 저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자리는 조금 어색하기는 해요. 9월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칠판을 칠판을 만들어볼까요? 끼고. 네, 9월에는. 네, 그럽시다. 우리 학생들은 이 선생님의 새로운 모습이 너무 좋나 봐요. 지영쌤 긴장하신 것 같다. 생선님은 물 만난 고기 같아요. 네, 이렇게 말해주셨고. 자, 김도윤님은 모든 과목 1타 다 나왔음. 레알 레전드였을 텐데. 이렇게 라고 댓글을 다 보내주셨습니다.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네요. 다 나왔으면 레전드였을 텐데.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어쌤도 안 오고 영어쌤도 안 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한번 이투스에서 이 제2회 정상회담은 다 모셔놓고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지훈님은 오지훈님은 아니고 태용이님이구나. 직접 다셨어요? 오지훈님이 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지훈 오지훈 쌤한테 하는 말이에요. 얘기한 거다. 네. 이름이 똑같은 줄 알았네요. 태용이님이 지훈 쌤 어깨 넓으시당. 제가 요즘 살이 많이 붙어가지고 네. 몇 킬로세요? 조금 나갑니다. 진짜요? 근데 되게 보기 선생님 좋은 견제하시는데요. 왜 선생님은. 승재 쌤 왜 네? 견제하시는 거예요? 제가 빨리 70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요? 지금 84 정도까지. 그래도 91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와 많이 빼셨네요. 네, 그래도 진짜. 그때 본 거보다 좀 더 빨리 살았어요. 예, 진짜. 저도 85인데. 비슷하네요. 네, 뭐. 오늘도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험에 대한 정말 핵심적이고 날카로운 분석도 해드리지만 오늘 시험 보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으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재밌는 이야기와 조언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했던 시무 10조는 오늘 방송 이후 이투스 인스타그램에 게시된다고 하니까 좀 힘들거나 지칠 때 생각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한 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이 들어있는 핵심적인 안건인데요. 영역별 정상인 이 세 분을 모신 이유기도 합니다. 개정 후 처음 드러난 평가원의 의도를 심층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안건은 우리 이지영 선생님께서 코너명을 외쳐주실까요? 네, 키워드 토크. 평가원, 너의 속마음을 말해줘. 도대체 뭐야? 와, 뭐야? 도대체 뭐야? 네, 너의 속마음을 말해줘.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평가원의 의도를 좀 파악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그 6월 평가원의 의미 자체가 이제 평가원의 의도나 뭐 또 원칙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거니까 그런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도 오늘 세 분이 그 각 과목에서 가장 뛰어난 분석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얘기 많이 듣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들이 이 중간중간 댓글을 통해서도 또 직접 답변해 주실 예정이니까 여러분 댓글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종이가 와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신유형과 킬러 문항.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이거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신유형과 킬러 문화 보통 수학에서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번, 30번 중에서 이번 시험은 미적분으로 다 가지 않고 하나는 좀 생소했을 거예요. 수열에서. 근데 수열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과거에는 생소하지 않았었는데 몇 년간에 나오지 않았었던 정수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정수 문제는 옛날부터 좀 어려웠었는데 하나하나씩 좀 생각하고 짝수 홀수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 정도는 좀 꾸준히 연습을 했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도 18번으로 또 소개가 됐어요. 이것도 예전 문항이랑 분위기는 비슷한데 최근에는 나오지 않았었던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미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수함수 그래프랑 문과학생들도 다 나왔거든요. 그냥 2차 함수랑 교점을 가지고 막 추론해내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그 공통 문항 맞습니다. 공통문항으로. 그래서 나형은 킬러문제 21번으로 출제됐고요. 가형은 16번으로 출제된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나왔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가형에서 30번 문항이 워낙 어려운 문항인데 그거를 지금까지 뭐 미분 가능성과 막 루트가 섞여 있을 때 절대값이 들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출 분석을 하는 거는 정말 마땅하지만 거기 있는 문제가 똑같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다 버려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담금질에서도 미분 가능성과 절대값은 이런 식으로 출제됐었고 미분 가능성과 루트가 들어있을 때 루트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미분 가능성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냥 F'A가 존재한다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말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학생들은 정리 가지고 공부하거든요. 그냥 연속이면서 뾰족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3점짜리 문제나 쉬운 4점짜리 문제는 통하지만 이렇게 이번에 30번도 그랬어요. 그냥 합성함수가 포함된 미분계수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거는 다 정의에 의해서 출발하는 거니까 항상 정의 생각하면서 본질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따가 할 기회가 안 돼서 꼭 해야 될 말을 하자면 확률과 통계 때문에 지금 많은 학생들이 울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댓글을 확인하고 있는데 확률과 통계 정말 미치겠어요. 이런 친구들. 너무 분위기가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면 담금질을 통해서도 뒤에 이제 제가 아직 어려운 문항 연습하는 기회도 있긴 있을 텐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이번에 함수의 치역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거 다 EBS 수능 특강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도 제가 EBS 수능 특강 했었지만 거기에는 강의를 다 보지 않더라도 문제집을 무조건 사서 확률과 통계는 거기에 있는 딱 스텝 2, 레벨 2 수준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3까지도 연습하고 나면 3에서 막 이렇게 건드렸던 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건드려 그래 너 그냥 맞춰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이번에는 3에서 막 그 하나 잘못 생각해가지고 완전히 흐트러지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문제가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대부분 확률과 통계 문제가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거 EBS 수능 특강 문제집을 좀 많이 풀어봐라. 그 얘기를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저도 옛날에 강사를 했던 사람이라서 강사 출신들의 한계가 이렇게 누군가 얘기하면 꼭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 이렇게 왠지 정리해줘야 될 것 같고 자기가 한 말도 정리하려고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냥 들으면서 학생들이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싶어가지고 정수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 제가 키워드로 받은 거는 수학적 정의에 근거해서 너무 중요해요. 네, 그 부분을 수학적 정의를 이해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추고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라. 그게 하나. 그 교과서 강조하는 수학생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 교과서에 있는 것만 해도 다 프로가 아니에요. 교과서에는 정의가 나오거든요. 교과서에 전혀 안 나와요. 뾰족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정의로만 나와요. 미분 가능성이 제일 어려운 얘기인데 다 정의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를 읽어서 내가 진짜로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체크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도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러네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EBS 수특을 꼭 한번 점검을 해봐라. 꼭 봐라. 예, 라는 얘기. 그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네, 이정호님은
확통은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어서 어려워요. 그게 이제 오버카운팅이라고 제가 흔히 얘기하는 건데 중복돼서 계산하는 거 많았고 이번에 문과 이과도 확통 문제는 겹치는 게 상당히 많이 출제했어요. 네. 지금까지는 확통은 문과는 쉽게 이과는 어렵게 냈는데 대부분 다 겹치게 출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과생들은 너무 놀랬을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분류한 다음에 더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분류했는데 겹치는 거 있을 것 같은데라는 그 깨름직한 느낌이 이제 오버카운팅의 느낌인데 그 느낌 연습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이번에 다 날라갔을 거예요. 그거 연습 좀 많이 하고 나면 나중에는 풀다 보면 왜 비웃으십니까? 아니, 저 비웃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 그게 빠져서 전혀 놀라신 것 아니고요. 저 말씀하시는 거 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서. 왜요? 너무 말씀 잘하시는데 그 어떻게 짧은 순간에 그 생각을 다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시는지 저 너무 신기해서 그냥 좀 보고 무슨 얘기했는지 까먹었잖아요. 확통의 오버카운팅에 대해서 오버카운팅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 나중에는 그 느낌이 와요. 깨름직한에 그 느낌이 오면 돼요. 언젠가는 오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왜 이 문제가 이렇게 틀렸는지에 대해서 제가 뭐 개떼잡이나 뭐 EBS에서나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 느낌 얻는 거에 주력하죠. 올해는 무조건 확률과 통계가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정승재 선생님, 개떼잡만으로는 21번, 30번 문제를 시도해 보기에는 무리가 있나요? 담금질이 고난도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올해 당금질이 지금까지 제가 했었던 거랑 완전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학적인 개념을 개떼잡이 설명했다면 올해 당금질은 수능적인 어떻게 보면 30번은 어떻게 표현해야지? 특히 가형 30번은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팍 이렇게 가면 안 풀리고 그러면 얘가 무슨 의도로 이 문제 냈지? 이렇게 한 발짝 멀리 가는 그런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한 게 담금질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느낌으로 나온 게 아니라니까. 이번 6월 모의평가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또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도 아니라는 거죠. 9월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6월, 9월에 다 지금처럼 확통이 메인이었는데 웃지 마시고요. 그런데 나중에 11월에 또 갑자기 미적분이 예전처럼 나올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예측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싶은데.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 본질 맞추고 해라. 아니, 오지훈 선생님 흐뭇하게 바라보시네요. 덧붙일 이야기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이렇게 흐뭇하게 아빠 미소를 띠고 이렇게 쳐다보셔가지고.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그쵸. 너무 말씀 목소리를 놓고 잘하시죠. 갔어요. 네, 아우. 아니 말씀 이게 저기 학생분들이 화면으로 보는 거랑 완전 다른 걸 제가 지금 느꼈거든요. 앞에서 바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 열정이 막 느껴지죠. 네, 하여튼 네. 멋지십니다. 네. 아주 속 시원하게 또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자, 바로 이슈와 난이도. 네, 단어만 봐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어떤 과목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이지영 선생님 혹시 이슈와 난이도?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평가원이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평가원의 난이도를 네.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네, 있다. 쉽게 내고 싶다 해서 쉽게 내고 어렵게 내고 싶다 해서 어렵게 내고. 그게 어긋난 경우, 그러니까 평가원의 의도랑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거랑 다른 적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죠. 예. 과탐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평가원도 네. 그 해 그 학년도 수험생의 수준을 정확히 몰라요. 말라요. 정확히 모르고 또 매년 학생들이 실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격차가 있어요. 뭐 올해 현역에 비해서 뭐 내년 현역들이 훨씬 더 뭐 탐구에는 약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수학에는 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평가원도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6월, 9월을 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6월 달에 애들한테 사회탐구를 이렇게 냈는데 50점이 1등급 컷이 나오고 애들이 막 너무 만점이 속출해요. 그러면 9월에 더 어렵게 내보는 거죠. 1컷을 막 41점, 43점 이렇게 좀 정말 어렵게 내봤다가 6월에 이렇게 냈더니 너무 쉬워하더라. 9월에 이렇게 냈더니 너무 어려워하더라. 그러니 수능은 중간 정도로 내야지. 이게 지금까지 사회탐구에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체감상 아직 뭐 개념을 못 끝내서 개념 공부를 다 못해서 어려워했던 학생들도 있겠지만 개념을 끝낸 학생들한테는 이번 사회탐구가 정말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쉬웠다면 아마 평가원이 이래가지고는
이러다가 수능에서 2등급이 증발하겠다. 2등급 증발은 다들 아시다시피 만점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그래서 하나만 틀려도 3등급으로 내려가는 특히 윤사에서 많이 있었던 그런 이제 문제였는데요. 이제 평가원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난이도 조절 실패로 등급이 이제 막 사라진다거나 만점이 막 14% 나오고 막 이러죠. 그렇죠. 네. 예전에 경제에서 네. 있었던 것처럼 만점잡이 중에 10%가 넘어간다거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월 달에 만약에 뭐 생활관리 윤리화 사상이 쉬웠어요. 그럼 어차피 9월에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요. 뭐 과탐 선생님 말씀이지만 지구과학이 이번에 되게 원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이 이렇게 됐더니 애들이 정말 어려워해서 1컷이 예상 뭐 41점 정도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9월에는 아마 그거보다는 조금 학생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게 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이번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난 9월에도 잘 나올 거야 라고 자만하는 게 제일 위험하고요. 이번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뭐 수학에서도 민족대 이동 얘기를 하셨지만 사회탐구도 점수 안 나오면 이 과목이 나한테 안 맞나 봐. 나는 이거 체질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과목을 바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수능 5, 6개월 남겨두고 과목 바꾸는 게 정말 정말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번 난이도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슈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생방을 진행하고 있는 6월 18일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정치 얘기를 제가 하는데 이 6평이 출제될 때는 막 남북 간의 공동선언과 화해의 분위기에 대한 사탐 문제도 있고요. 또 이슈적으로 저도 이번에 시험 문제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사회문화에서 뭐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소개하는 문제도 나왔고요.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보부아르의 철학이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 있잖아요. 네. 말 그대로 사회탐구 과목이다 보니까 시사적으로 관심 있는 내용, 통일, 페미니즘 또는 뭐 아니면 일종의 문화산업이 이를테면 예술적인 경지가 높아지기보다는 너무 경제적인 것에 치우쳐서 좀 퀄리티가 낮아진다 뭐 이런 비판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시사적인 이슈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그 키워드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 실제로 문제 안에 포함돼서 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도 좀 관심을 네. 가지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제발 댓글 읽어주세요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지영쌤, 작년 생윤 베이스 있는 문과입니다. 혹시 심기일전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출제자의 눈 같이 들어야 할까요? 예, 이 댓글 이것은 해주실까요? 많은 문과 수험생들, 생윤, 사문, 윤사 선택한 문과 수험생들을 정말 궁금해할 내용 같은데요. 네. 생활과윤리 윤리화 사상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교육과정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심기일전부터 들어오면 개념의 교육과정상 새로 등장한 내용들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로 심기일전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출제자 있는 개념 완성을 재수생이라 하더라도 개념부터 시작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과목이나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이잖아요. 개념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내가 알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자만했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게 기초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제자에는 개념 완성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진짜 제가 다시 수험생이 된 기분, 엄청 귀를 기울이게 되고 제가 시험을 다시 본다면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마저 드는데 네, 그럼 세 번째 키워드도 마저 뽑아보겠습니다. 자, 남은 키워드 오지훈 선생님의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반복과 분석. 네, 오지훈 선생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반복 학습은 제가 어떤 의미로 이게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네. 사실은 앞서 이제 지구과학 과목 특성상 이제 조금 구석진 내용도 나오고 교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빈출 주제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주제들도 출제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학습의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지키고 더 중요한 개념을 먼저 정리를 끝내는 게 맞긴 합니다만 이제 반복 학습을 하는 와중에서 조금 더 폭넓게 공부가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복 학습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 됐다 싶어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까먹거나 잊혀지는 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잊어버리는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여러 번 좀 덧칠을 하면서 반복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댓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가람님의 댓글인데요. 지은쌤 20번 적외선 방출량 뭔지 좀 알려주세요. 답답해 죽을 듯. 네, 이거 분석 얘기 한 다음에 이어서 가면 어떨까요? 네, 지금 그럼 반복 얘기만 했으니까. 분석 네. 이야기 마저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드릴게요. 그리고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탐구는 EBS 연기 위주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네. 저도 이제 EBS 연기 위주가 중요하다라고 아주 많이 강조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사실 학생들이 시험을 딱 보고 나면 EBS 연계가 대체 된 건지 안 된 건지에 대해서 되게 의아해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체감 연계도가 좀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뭐 EBS에서도 항상 출제를 하고 나면 몇 % 연계됐다라는 걸 발표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상태가 있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자료라든가 질문 형태라든가 해설지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이 평가원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문제들이 연구되고 개발되는 과정에서 어떤 소스로 활용이 되고, 똑같은 형태의 자료가 나오고 똑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기존에 나왔었던 내용과 질문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발전적인 질문, 또는 이 정도의 내용을 알고 사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면 비슷한 사고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분석을 조금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풀고 맞았으니까 넘기고, 또는 틀렸던 것도 왜 틀렸는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고 공부를 끝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 문제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고 어떤 능력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암기사항이 필요한지, 어떤 생각의 전개와 흐름이 필요한지를 조금 곱씹어보는 그런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벌써 2등급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일단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른 여러 과목들이 있습니다만, 지구과학은 전범위의 공부를 끝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3등급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최근에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학습과 훈련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학은 더 이상 꿀이 아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 들으시면 어떠세요? 예전에는 지학을 왜 이렇게 꿀 과목이라고 왜 이렇게 저 6월 지나서 지학으로 바꿔서 만점 받았어요, 뭐 이러던 게 한 3년 전에는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예전 얘기를 생각하면 사실은 그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저는 감회가 많이 새롭고요. 예전에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구과학 책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서럽다, 친구들이 놀린다, 그런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었어요. 네. 워낙에 선택자가 적었던 시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응시자 수가 많아지고 선택 비율이 높아지고, 또 워낙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충 공부 조금 해서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넘어간 듯 합니다. 아마 탐구 영역의 모든 과목이 그렇지 않나 싶은데, 특히 과학 탐구는 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아까 그 댓글 20번 문제. 네, 네. 20번 문제 대답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답답하다고 잠시만요. 하거든요. 지금 아마 지구과학원은 저도 이제 오늘 이 보통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 그날 이제 문제 나오고 저희들도 문제 보고 분석하고,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과 같이 이제 어떤 이런저런 이제 의견들 나누고 하는데, 오늘은 이거 준비하는 것 때문에 다른 걸 사실 못 하고 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해설 강의를 찍을 예정인데, 해설 강의에서 드릴 말씀도 정말 많고 네. 여러분들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20번 문제는 이제 이거 자칫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엘니뇨냐 라니냐 시기냐를 구분하고 판단해야 되는 건데, 이제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량의 차이를 가지고 어떤 시기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름량이 많아지게 되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위성까지 도달할 때 구름에 의해서 조금 차단되고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에 있어서 위성에서 측정한 값에 대한 편차가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맑은 상태면은 조금 적외선이 많이 관측이 되고 좀 구름이 많이 껴있을 땐 조금 덜 이렇게 측정이 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문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근데 사실 20번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는 풀 때는 이건지 저건지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엘니뇨 라니냐 관련 문제는 엘니뇨이든 라니냐이든 둘 중에 하나로 사실은 선택지 조합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답은 둘 중에 하나로 아마 귀결이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이제 이 문제는 그냥 어렵게 낸 거고요. 이제 자료 해석도 어렵게 냈고, 학생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경험해 봐라 라고 낸 거기 때문에, 저는 20번 문제를 풀었을 때 몰랐다 틀렸다 해서 상처받을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보다도 다른 여러 문제에서 지금 저는 좀 더 신경 쓰이는 부분, 네네.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자세한 건 저도 내일 해설 강의 열심히 찍고 강의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저희 내일 저기 과탐 라이브도 있는데요. 네. 과탐 정상회담 준비돼 있죠.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백이범 선생님, 박상현 선생님, 백호 선생님 같이 해서 저녁에 라이브 방송도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의 답변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망의 전화 통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승재쌤이 라이브 방송에서 전화 통화 하시는 거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전화 통화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갑자기 그 아무런 대본 없이 네. 벌어지는 현상이 너무 좋고, 학생들이 되게 솔직하게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을 얘기해 주니까, 또 그게 한 명의 학생들의 고민이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고민일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안건 세 번째를 100초 전화 연결로 잡아봤습니다. 질문이랑 답변 시간이 그냥 단 100초 안에 저희 네. 세 명의 정상과 함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투스 페이지를 통해 올라온 댓글 중에 선별해서 제작진에서 미리 연락을 드려놨습니다. 응모자가 너무 많아서 선별하는데 무척 애를 쓰셨다고 해요. 이 시간까지 정말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준비되셨나요, 선생님들? 예. 자, 첫 누구 빨리 번째 만나보고 싶어요. 주인공 연결해 보겠습니다. 왔어요. 이건 리허설도 못 해본 건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수원의 창영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수원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름은?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이수빈 이수빈. 학생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들에게 100초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네. 선생님들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정근재 선생님께 네.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네. 아까 쌤이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확성이 조금 어렵게 나왔잖아요. 얘기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네. 그래서 거기다가 좀 앞부분에 좀 쉬운 4점짜리 문제나 이런 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좀 당황을 했는데 네. 중킬러 문제들이 이렇게 어렵게 나올 때는 어떻게 문과야, 해야 이과야? 되나. 저 가형 봤습니다. 가형. 중킬러가 되게 어렵게 나왔죠. 킬러는 아닌데도 어렵게 나왔잖아. 그게 아마 이번에 확률과 통계에서 시간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었을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그런 거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좀 난이도 있는 문제 한번 많이 꼬고 분류한 다음에 경우의 수 셀 때도 중복돼서 세기가 쉬운 것들 위주로, 제가 그 호텔 문제도 얘기하고 오버카운팅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치역의 개수 따지는 문제도 자칫 잘못하면 얘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 얘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냥 곱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함정이 이번에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다라고 생각했는데도 아마 틀렸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 위주로 좀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게요. 지금까지의 기출 문제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거기에 확통에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 특강 문제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30번은 어떻게 봤니?
30번이요? 거기까지 못 갔지. 네. 못 갔을 거야. 딴 게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데 또 반면에 30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또 않았거든. 21번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킬러 문제가 예전 같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확통해. 좀 난이도 있는 문제. 난이도 있다라기보다 뭔가 이렇게 함정이 들어있는 문제, 오버카운팅에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수빈 학생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학생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나요? 네, 두 번째 학생과 전화 연결을 하는 동안 네, 이수빈 학생이 30번 문제까지 못 갔다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못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 네. 애들이 많겠죠. 예, 엄청 많을 거예요 이번에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한가람고등학교 3학년 신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선생님께 질문이 있으세요? 저 이지영 선생님이요. 네, 질문 해주시겠어요? 저 학습법 관련 질문인데 제가 원래 고3 교육청이나 고1, 2 교육청까지는 그래도 대부분 1, 2등급 선에서 놀았고 항상 뭐 긍정적으로 막 낙담하지도 않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6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다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막 3, 4등급까지 나온 것들도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 좌절하고 슬퍼하고 이러고 주변 선생님들도 저한테 기대가 크셨었는데 그런 기대를 실망시켜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거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수진아 선생님 말 편하게 해도 괜찮지?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수진이는 얘기했지만 사실은 첫 번째 평가원 모의고사잖아. 네. 그치? 그리고 진짜 수능을 정말 공부할 만한 어떤 여유가 있는 준비를 우리가 못한 상황에서 급박하게 이 시험을 봤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점수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나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야구 중계에서 보는 말인데 컨디션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런 말을 내가 정말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냥 이번 6평에서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고 수진이 너의 클래스를 입증해 보이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라고 증명해 보이는 그 다음 시험이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그리고 시험 한 번의 점수에 너의 모든 가치를 평가절하 한다면 그게 잘못된 거니까 수진이가 이제 다시 증명해 보이면 돼. 이건 내가 아니라고. 더 잘할 수 있다고. 도움이 좀 됐어? 네. 우리 수진 학생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저 그리고 진짜 저 평상시에 완전 영상도 보고 완전 팬인데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울먹거리는 것 같아요, 지금. 수진아 이 유튜브 나중에 꼭 영상으로 기억해놔. 한가람고 신수진 수능대박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수진 학생 힘내세요. 마지막에 수진 학생이 좀 울컥한 것 같네요.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 댓글에서도 마음이 편해진다, 따숩다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엄청 있습니다. 부럽다는 엄청 그런 부럽다는 말도, 댓글도 네. 있고요. 지영 쌤이 또 정말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컨디션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네, 우리 많은 학생들이 이 지영 쌤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학생 연결해 볼게요. 깜짝이야. 보세요. 거점도 듣고 싶었는데.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 앞에 학생 다 고등학생이었는데 저는 22이고요. 네. 고등학교 때는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원래 요리했었는데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이제 시험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편은 아닌데 갑자기 하고 싶은 게 생겨서 수능 준비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수능을 아예 안 받고 이번에 6평이 이제 약간 수능으로 수능처럼 치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긴장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제가
독학재수학원에서 이제 공부하고 3월, 4월 혼자 보다가 학원 선생님이 학원에서 보는 건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른 장소에 가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주변에 저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너무 긴장이 많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안 했으니까 한 번도 긴장을 안 했었는데 이제 뭔가 제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긴장하고 그리고 앞에도 잘 못 봤는데 지구과학은 또 마지막 과목인데 오진 선생님이 항상 그 지구과학을 정상적인 멘탈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딱 그렇게 돼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네. 다른 친구들보다 탐구에 쏟은 시간도 많았는데 이제 독학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고등학생들은 이제 내신 준비하는데 저는 탐구에 쏟은 시간도 많았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 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 봐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네. 그래서 오늘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마스크도 어지럽고 이래서 최악의 경우로 오늘 다 겪으니까 수능 때도 또 이럴까 봐 막 벌써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럴 수 저- 있죠. 예. 네. 오늘 되게 속상했나 봐요. 저는 이제 이 시험 얘기보다도 저 그 얘기가 먼저 들어오는데요. 고등학교 때 하고 싶은 게 없었다. 근데 지금은 하고 싶은 게 생겨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 사실 하고 싶은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 단지 이제 뭔가 목표가 생겨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그 자체에 본인의 나름의 가치와 의미를 좀 더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 보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들을 이제 수능 치르고 나면 학생들한테 저희들은 얘기를 듣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현역 학생들이건 또는 뭐 수능을 직접 몇 번 치러본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접적으로라도 한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그런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교시 시작을 했는데 1번부터 문제가 글이 안 읽히고 30분 동안 계속 이제 아무 글자 안 읽혀서 문제를 못 풀었던 친구 얘기도 들은 바가 있었고 또는 자기는 뭐 국어부터 열심히 잘 풀어서 원래 국어를 잘했던 친구인데 푸는데 본인이 풀던 페이스대로 안 풀리니까 거기서 이미 자기는 망했다 생각을 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집중이 안 되지. 근데 정말 웃기게도 실제 결과를 받아봤더니 국어는 정작 잘 보고 다음 시간이 수학 때 그 생각에 집중을 못해서 수학 점수가 덜 나온 그런 사례도 있었고 네. 근데 그 순간순간에 시험 보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순간에는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본인이 많이 노력을 했지만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생각처럼 안 풀렸을 수도 있고 평소 풀던 페이스대로 시간 조절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순간에는 일단은 나만 그런 게 아니다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평균 점수 떨어지고 등급컷도 떨어지고 전체 응시 집단 내에서 본인의 나름 상대적인 위치는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의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다 어려울 거니까 또 쉬우면 쉬운 만큼 좀 더 집중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도 일단 시험 치르고 잠깐 학생 이름이 혜림 학생? 혜림? 유혜림이요. 네. 혜림이 그래 혜림 안녕. 혜림이도 오늘 지금 시험 보고 시험 치른 결과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결과도 결과인데 선생님이 항상 약간 마지막 시험이니까 실수 조심해라 약간 맨정신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이랬는데 그걸 제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그렇죠. 일단 아직 등급컷과 전체 성적표 성적 산출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채점 결과는 일단 1차적으로 나왔을지 몰라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본인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많이 떠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대비해보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도 생각해봐라 해도 사실은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현명하게 대처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랬던 건 본인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거고 거쳐가는 과정에서 경험치가 쌓이고 조금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나이는 어느 정도 됐지만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고 수능을 모의평가를 진중하게 치러본 거는 지금 이제 처음인 상황이니까 네. 그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주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네, 힘내. 고맙습니다. 힘내요. 괜찮아.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댓글이 있는데 현역인데 다시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대단해요. 다 같이 잘 됐으면. 그러니까요,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다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고 파하파하님은 맞아 탐구에 시간 많이 쏟았는데 못 봤을 때 너무 상심이 커요. 네, 혜림 양 마음 이해한다고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또 언니 친형처럼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시려고 애쓰는 모습에 여러분 모두 감동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작 90분간 세 분의 정상 여러분들과 첫 정상회담을 진행해봤는데요. 오늘 안건 무사히 마무리 지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고 그리고 떨려요. 그 수능 때 되면 더 떨릴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14번 4점짜리 첫 문제인데 거기서 막히면 제가 오늘 문제 푸는데 14번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신유형이야? 이랬는데 부호 하나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거기서부터 완전히 말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9월에도 한번 겪어봐야 되고 앞으로 남아있는 모의고사 때 그런 과정 한번 겪어보는 그런 연습으로 딱 그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모의고사를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지연 선생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신규 강사입니다. 이투스에 오래 데뷔했어요. 근데 네. 정말 이렇게 두 훈남 선생님들 옆에 이렇게 계시니까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투스에 오기를 참 잘했다. 혹시 잘 오셨습니다. 마음이 들리셨어요? 들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학생들이 선생님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하는데 좋아서 그랬습니다. 좋아서.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지은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인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생방송이 항상 떨리고 긴장돼요. 그리고 약간 지금도 조금 떨립니다. 네. 재밌었고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우리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네, 저는 저도 회사에 있지만 사실 잘 뵙기 어려운 분들이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아이들 가장 많이 만나시고 그런 분들이 솔직하게 아이들한테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여서 저도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우리 학생들이 함께해 주었는데요. 시험 보느라고 좀 마음고생도 하고 피곤하고 지쳤을 우리 학생들에게 선생님들께서 정말 따뜻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날 것 같거든요. 저부터 할까요? 네, 오지은 선생님부터 부탁드립니다. 6월 평가 모의고사 이제 평가원으로 치러지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첫 번째 모의고사잖아요. 네. 지금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오늘 하루 힘들게 시험 치르고 오셨겠지만 힘들다고 내려놓지 마시고 조금 더 가열차게 열정적으로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지연 선생님.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되고 제가 아까 전화데이트에서 학생한테 말한 것처럼 이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내 진짜 클래스를 보여주겠다면서 지금부터 하면 돼요. 잘할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잘하고 있어. 어른이 되어가는 이 길을 잘 견뎌낼 거야 라는 멋진 가사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노래 가사말처럼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잘 될 거니까 끝까지 용기 잃지 않고 앞으로 정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또 우리 소장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도 있나요? 네, 소장님도 우리 학생들에게 따뜻한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이 승자입니다. 맞아요. 네. 정말 여러분들의 열정 너무 멋지네요. 그렇죠? 네, 인생의 답은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을 발판 삼아서 국평 수능까지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선생님들과 소장님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상회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